메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그래서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베이직 몇 가지 정도만 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짜 언어의 마술 강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김형기 대표님의 그 여러 이제 리더십, 뭔가 어수룩한 것 같은데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나그룹의 이 멋진 앞으로 재원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생각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되겠어? 그래도 해봐. 그래서 이게 딱 전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근데 또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딱 전달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쉽지 않아요. 딱 벽에 막혔는데 뚫어!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작하는 이 대표는 늘 고독해요. 이렇게 뭔가 소통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통이 잘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잘 막힐 때마다 이렇게 좀 고달프거든요. 근데 이걸 잘 듣고 해봅시다. 해가지고 오늘의 이 멋진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래요. 저는 매직이라 손이 주머니 속에 들락날락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200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주니까 간단한 거. 예, 맞습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이렇게 합니다. 네, 이번 여행에 전체 스케줄도 모르고 잘 모르고 왔어요. 과연 이 여행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니까 여행이 재밌네. 예. 그런데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는 나 집을 몇 채 사야 쓰겠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했던 요것이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돈 버는 일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가졌던 막연하게나마 꿈꿨던 그 미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오늘도 내일 보내면서 해야 쓰겠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멋진 미래가 이렇게 박수를 안 치니까 똑같은 걸 제가 떠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은 마스크네. 요것은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신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저를 많이 닮았어요. 미션 21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기도원 수양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전면 광고 CBS 성경 필사 이렇게요. 보여드려요. 자, 왜 저를 닮았냐? 우리 김영기 박사님이랑 같은 학교 전남대학교에서 박사 수료까지 하기도 하고 외국을 47번이나 다니고 또 자격증도 한 50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또 이게 좀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50년 전에 이제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을 때 4살 때 아버지가 좀 돌아가셔요. 폐결핵으로. 아버지는 농사짓던 어떤 그 머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그래서 한 다리를 심하게 절고 오른팔을 좀 못 쓰시고 글을 읽고 쓰고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제 인생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45명 가운데 35등, 38등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장성 실업고등학교, 장성 농업고등학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 인생이
이렇게 좀 많이 너덜너덜 좀 해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자신감이나 아빠도 기대할 수도 없고 엄마도 기대할 수도 없고 제 성적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지독하게 가난했거든요. 이렇게 제 인생이 많이 너덜너덜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훈아의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좀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랬다가 이제 25살에서 대학생이 되고 요 30살에 외국을 처음 나갔는데 47번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 수련도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삶이 있다니까 이거 좀 들어봐. 우리 김영기 박사님이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제 인생에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준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는 신앙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은 아까 너덜너덜하고 미래가 없던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미션 21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기도원 수양관 CBS 성경필사 박수 같은 거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겨지고 찢어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의 이 여행이 내 일생일 때 대단한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실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터닝 포인트. 그래서 눈을 찰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필요하면 내 것을 지키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도 하고 저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은 제가 비밀 하나만 알려주자면 실은 저는 100만 원만 투자해놓고 아직 집을 못 잡았어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진도를 갈 때 20년간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강의를 하는 정영수 박사님이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둘이 걸어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거 되겠습니까? 제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 오피스텔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요것은 잡으십시오. 요것은 반드시 돈이 됩니다. 요것은 꼭 잡으십시오. 전남대에서 20년 강의한 정영수 박사님이 요것은 꼭 잡으라고. 예. 강선울 교수님 자기가 원래 메인 강사인데 강선울 교수님 방금 삐져가 안 와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막 춤도 추고 뭔가 어수룩한 것 같은데 뭘 어수룩한만 빼내요. 완벽한. 예, 완벽한 연출이에요. 웃겼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기회를 저는 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구겨지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방금 활짝 펴진 신문처럼 지금 보고 있는 요 시선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신문처럼 미래도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도 이 신문처럼 활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소리가 좀 크니까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예. 마술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비둘기. 맞아, 비둘기. 마술을 하면 비둘기죠. 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쩐 얘기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 안에 새가 왜 없겠어요? 새만 있겠어요? 호랑이도 있고 다 있어요. 저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막 나와. 이 지니가 이 램프 안에 큰 거인이 있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오늘 이거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잠깐 소리가 납니다. 잠깐 아이고 이게 빵꾸가 나버렸네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에요. 아이고 별것이 다 나오네. 여러분의 박수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잘해주시라고 이런 것도 하나 나오네요. 네, 이런 것도 하나 나오네요. 이야,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박수를 친 이분에게는 황금 한 마리, 아, 실세. 황금쥐 한 마리. 나 닭다리만 네. 배봐. 네,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황금쥐 한 마리. 네, 우리 본부장님 한 마리. 이것이 바로 마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진짜예요. 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야, 비싼 돈인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100만 원 받으면 새가 나오고 200만 원 받으면 뭐가 나오냐? 호랑이가 나와요. 맞아, 호랑이가 나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를 여기서 한번 진짜 호랑이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림 호랑이. 그림 마술은 그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호랑이를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벌써 도망가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호랑이를 하면 안 되겠어요. 호랑이보다 좀 더 큰 그러나 순한 말 비슷한 소를 한 마리 꺼내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게 새는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새는 있는데 딱 이제 여기서 소 한 마리를 소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잠깐 소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교수님 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소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소가 나올 것 같죠? 소가 나올 것 같죠? 야, 이 믿음에 딱 해서 새가 나오려고 했고 소가 나와야 되는데 잡았습니다. 속불을 잡았어요. 나옵니다. 새가 먼저 나온다. 하나, 둘, 소새. 이게 소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이해하면 다 있어요. 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소가 나올 것 같다고 굳게 믿으셨으니 소 한 마리 이렇게 새와 함께 되는 이것은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잡기 위한 제 묘책이었습니다. 저건 소도 한 마리, 새도 한 마리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번 여행에 도대체 뭐가 있었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오기를 잘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왔네. 핀상자인 것 같지만 안에 대답하는 것 같고 이렇게 공부만 하신 분을 좀 소개해보기가 제일 좋아요. 예, 손을 한번 넣어봐요. 손 잘려. 그러면 이렇게 빈 상자였는 줄 알았는데 참 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뭐든 다고 교수시기는 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를 왔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야 다른 사람도 많이 왔네. 박수! 그래서 이게 빈 상자인 줄 알았는데 아까 이렇게 하기로 화장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빈 상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내 나름대로는 내 똑똑이로 열심히 뭐를 해봤지만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또수로 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좀 빌려봐요. 그 사람들의 지혜를 김현기 박사님의 지혜를 내 말을 들으라는 게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근데 성장하는 것 같지만 말을 들으면 무엇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보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제 집에를 돌아가서 내가 참 좋은 걸 잘 배웠다. 나도 내 주머니도 내 가족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혜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켜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어질 요 멋진 강의도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인문학으로 좀 더 풍성하게 좀 채우기도 하고 멋진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있고 또 이제 뭐 술찬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또 중간에 한 2명 정도가 조금 졸으려고 하면 제가 잠깐 바톤 타치하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 요만큼만요.
우리의 기대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요만해졌다 그러면 하루를 지나고 둘째 날 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더니 하나 둘 짠 우리의 사랑이 얼마만큼 됐을까요? 회가 됐어. 이만큼 됐어요. 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커진 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져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도 이렇게 꽉 좀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진짜 오늘의 메인 강의 우리 강성률 또 교수님의 2탄의 강의를 또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의가 인문학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밥 먹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써먹어야 되겠는데 이론보다 실제를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하신가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 실제를 조금 이렇게 좀 해주라고. 그건 500만 원 줘야 돼. 그래 실제는 좀 어렵습니까? 안 돼. 이론만. 사모님을 조금 여기 좀 쫓아내고 아니. 그래야 실제가 좀 이게 돼요. 아니야. 여기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있어. 실기는 좀 약합니까? 그렇지. 이론만 강하시고요? 네. 아닐걸요. 자, 그래서 사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요 부분들이 이게 필요한 데를 이렇게 딱 긁고 싶은 데만 긁지 마시고 딱 써먹어야 된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몇 가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나한테. 그래요? 짜자. 네! 강성률 교수님을 박수로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좀 뜨겁습니까? 좋아요. 아주 뜨겁습니다. 예, 보셔야 된다. 앉아서 좀 해주겠습니다. 네. 최영남 목사님 참 재밌게 봤어요. 그 초등학교 때 백수남 초등학교 다닐 때 마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종이를 찢더니 갑자기 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제 막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거 먹다가 이제 남은 거 이렇게 창가에 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진짜 국수더라고요. 그 뒤로 그 수수께끼 못 풀고 어떻게 저렇게 종이가 국수가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때 아마 3시간 강의인데 제가 버스에서 좀 했으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당연하죠. 또 버스에 또 1시간 하니까 저기 버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3시간에 300만 원 준다더니 보니까 한 5시간 넘어가거든요. 그 이제 아까 그 식사할 때 실제는 어쩌자고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 동생들이 죄송하신다면은 제 이제 전북대 박사과정 그분이 한단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나이 때 저보다 젊을 때 정년하시기 전에 강 선생 나는 집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가서 하고 오라고 돈을 줘. 나는 그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30대 때인데. 그래서 아유 박사 이러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말하자면 이제 해결하고 오라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한번도 안 썼는데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쭉 늘어나잖아요. 이 책을 한 권으로 내려고 했는데 분량이 늘어서 3권을 지금 원고를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가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제가 2권, 3권 이미 써놓은 목차를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성욕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하도 이제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불용설이라고. 안대를 용불용. 영불용설. 우리 임 대표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자꾸 인용을 했어요. 쓰면 쓸수록 이렇게 발달하고 퍼내는 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럼요.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신념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일을 정해놓고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데 이제 너무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주일로 하자 그랬더니 한 달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죄송해요. 일수 찍대기 해야 되는 일수 찍대기. 근데 이거를 저기 저 뭐냐 다른 여자 얻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가 한 3주 만에 했더니 별소리 나는 갑자기 인문학이 영상에서 아, 서로 인문학이라고. 아니 하도 질문이 들어와서 근데 솔직히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구령설 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예. 일주일에 2번 하나 그럽니다. 아,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어. 너희들 화목하라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 화목하라 그래서 화요일은 목요일 날 화목하라 이렇게 근데 어떤 놈들은 저 적금들 땡겨는 놈들 있어요. 일주일에 한 한 번 번 학생 하고. 얘기하는 거. 아 근데 그런들 죽어야 돼. 그 절반은 농담인데요. 예. 저희가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저희는 간다고. 제가 목사님. 이 책은 안 썼습니다. 못 알아듣었어. 이 다음 책에 못 알아듣었어. 이렇게 보시면 못 알아들었어 지금. 이 다음 책에 보시면은 그 섹스에 대한 얘기가 좀 진하게 나와요. 근데 섹스처럼 돈이 안 들고 건강하고 유용한 운동이 없다고 그래요. 나쁠 게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섬을 터부시하고 그 이제 종교들을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기 살면서 느낀 것은 이걸 조금 활성화하고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두 번째 책은 성은 자유인가? 성은 자유인가? 세 번째 책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조금 더 성교의 그 테크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 늙고는 행복이다. 성 테크닉, 체위라든가 이런 부분 지난 내용들이 3권에 있고 2권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문학 작품은 별로 이렇게 금지도서가 없고 성에 대한 문제로 금지도서가 된 책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반모라고 하는 책, 연재만 선생이 쓴.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람. 그게 지금 판매 금지, 출판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쓰기 위해서 보통 출판사에는 없어요. 아예 매절로 나와요. 품절로. 근데 이제 그 알라딘 중고 매점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3만 원 달라고 그러고 5만 원 달라고 구해서 원문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사랑 같은 경우는 H대학교 이렇게 그 사다라는 여대생이 한지석 교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문과 교수예요. 국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마교수 스스로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썸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우리 이제 배드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자의 국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국부에 땅콩을 넣어서 그걸 자유행위로 이렇게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 12, 3년 전에 교수들이 히히거리거리서 여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즐거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어쩌더냐 물어봤더니 이건 소설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거의 보통 이문열 작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단의 보편적인 평가였어요. 그래서 마광수가 매장이 된 거예요. 생매장이 됐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잘리고 결국에 몇 년 전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저 대학 저처럼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간에 잘리면서 그동안에 넣었던 연금 얼마 타먹고 또 이제 직위해져야 되니까 연금도 없고 그래서 혼자 용산동 동부 인천동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쩌냐면은 즐거운 사람 그게 뭐 어쩌다고 그런 걸 갖다가 판매 금지를 시키냐? 어? 지금 이 서울 문화가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몇 년 전하고 지금은 확 바뀌어요. 5년, 10년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음란 소설도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이런 데서 판매 금지된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랄지 이런 작품을 이제 제 2권에서 분석해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2권을 기대하시고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실습에 대해서는 막 드리면 되죠. 예. 근데 지금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2권 나왔을 때 불러주시면 네, 당연히 불러야죠. 이제 이것은 5개 이상 판 사람들만 초청해갖고 특별 강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혹시 아직도 저에 대한 존경심이 좀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김영기 우리 대표께서 저한테 처음에 부탁한 것은 철학에 대한 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책을 부탁을 해서 제가 20권의 철학책 중에서 제일 딱딱한 책이 이 철학의 세계예요. 저는 이제 강의용만 부탁을 해서 근데 이 책은 1994년에 저의 첫 번째 저서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강 교수님, 정 부장이라고 문화부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더니 저 문화부장인데요. 그래서 예,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되겠다. 그때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요일 오후가 내일 아침에 저 비행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광주에서 거기 김포까지 어디 있었거든요. 가서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사옥에 갔더니 이 철학의 세계가 참 이 철학책 중에서 표지가 이게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사진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래서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철학이 아주 쉽게 그때로서는 한글로 위주로 잘 나왔다고 해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여동생한테 오빠 아니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앙일보를 보는데 문화면에 한 면에 나오고 있네. 내 사진이 한 면을 철학의 세계로 이렇게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젠마라는 분 아시죠? 그 미술로 유명한 그 서양 미술 나는 그림이 좋다가 그 저서로도 유명한 한젠마라고 있습니다. 화가 서울대 서양미술학 그분이 동아일보에다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젊은 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자기를 감동 주었던 책 철학의 세계 나하고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리바이벌이에요. 세 번째 개정판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 작년에 이렇게 이제 나온 책인데 이걸 형설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면서 여기 제가 이게 써놨잖아요. KBS 미디어 평생교육센터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형설 출판사하고 KBS 평생교육 미디어센터하고 상암동 가면 스튜디오가 있어요. 같이 쓰는. 교수님 올라오셔서 이 책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 책을 작년 코로나가 나려고 할 때 3월부터 7월까지 올라다니면서 하루에 4강씩 해서 33강을 찍어놨어요. 뭘로? 영상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참여만 들었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형설이 여러분들 그 전통
있는 출판사인지는 아시죠? 대학 쪽에 많이 만들어요. 예, 대학 소재로 대학 철학 분야에서 이제 전국에서 추천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역사면 역사, 문화 한 권씩을 추천해서 비디오를 요즘 비디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교수 중에서 철학 교수 중에서 강성률 교수를 추천해서 자기 이 책을 KBS 이렇게 상암동에서 33강을 찍었어요. 그래서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전국 그 대학에 교재용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엊그제도 강원도에서요. 우리 목사님 저기 이정재 총장님 교회가 거기가 뭐 성산교회가 돼요. 그 목사님이 성함이 누군가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교수님 제가 신학대학 강의 나갈 때 이걸로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신학대학은 철학을 많이 해요. 어디는 동양철학까지 5과목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책이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한 2, 3년 교수님 박수를 먼저 한번 받고 이어가야 돼요. 그래요? 우와! 이제 그 책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에 요청이 와서 그걸 썼는데 칸트 근세 여기 나왔잖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우수도서로 해서 우수도서로 이렇게 이제 그 추천이 되면 보통 정부 문화부에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나한테 다 줄 게 아니고 보통 3대 7이에요. 저자한테 300만 원 주고 700만 원은 출판사에 주든지 그리고 어떤 책은 이제 700만 원을 출판사에서 그 정도 사가지고 병영공고 제 책이 이야기 동양철학사, 이야기 서양철학사는 이제 병영공고 아시죠? 군대에다가 넣어요. 제 책이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남대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왔어요. 한 3, 4년 전, 한 2, 3년 전인가요? 그래서 전남대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고전을 읽다 해서 그 프로그램이 20년 이상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수강생이 돈을 내요. 10만 원하고 11만 원. 교직원은 10만 원, 일반인은 11만 원을 내는데 몇 달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딱 그 컴퓨터 그 뭐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딱 쓰면 2시간 만에 동이 나요. 400명밖에 안 봤거든요. 400명.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강의를 철학 강의나 인문학 강의를 공짜로 온다고 해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을 내 가지고 매달 전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12명을 이렇게 뽑는데 그 해에 한 3년 됐네요. 철학에서 저를 신청한 거예요.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장을 만났어요. 박물관장이 전남대 철학과에도 한 10여 명 이상의 교수가 있고 저하고 2년도 없는데 왜 저를 추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인터넷에 자기가 전국의 교수들을 모실 때 그 400명 유료 강의를 하는데 그 보통으로 심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령이 있대요. 인터넷을 전부 검색해가지고 책을 많이 낸 사람을 추천한대요. 저도 논문이 한 연문이 40편이 넘는데 논문만 쓴 사람들이 강의를 시켜보면 재미가 없대. 근데 대중서적을 많이 낸 사람은 그래도 눈높이를 맞춰준다 이게 대중들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책을 워낙 많이 쓰니까 철학책을 많이 쓴데다가 칸트 전공이 칸트고 책이 이렇게 나와서 상도 받고 해서 추천했더라고. 그래서 제 안에 저기 있지만 가버렸어요. 네? 가버렸다. 가버렸어? 네. 가버렸나? 내가 지금 힘이 없이 안에 나와서 이제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사, 교장,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베이비 부모라 해서 이렇게 70, 80 세대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65세, 뭐 60세 정년하면은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박물관장이 그런 말씀이야. 55세, 지금 55년생부터 65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예요.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나 요즘에 70대가 돼도 그렇게 술 먹고 등산하고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뭔가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대박이 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이제 꽉 차 있어요. 전남대 강당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거기도 똑같은 얘기하고 강의료는 여보다 조금 적게 주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대학교 수업하기 때문에 많이 좀 왜냐 많이 좀 잘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서서 이렇게 하는 컴퓨터에 PPT를 했는데 50분 수업,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0분 질문, 또 50분 수업, 20분 질문하는데 이제 칸테에서 쭉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학 교수 출신이나 교장, 막 이제 뭐 공부장 이런 분들이 질문하는데 무슨 말부터 하냐면 교수님 제가 교수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학책을 다 읽었다니 제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어떤 분은 뭐 그 책을 다 읽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에 공부가 되니까 읽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칸트의 철학적인 의의가 뭡니까? 칸트 철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근세부터 중세부터 쭉 설명을 하죠. 그러나 또 질문하고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쳐다보면 인상을 쓰는 거 시끄럽게 한다고. 쥐죽은 소리 조용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고급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강사도 강사지만 청중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보다 더 레벨이 높으신 것 같아요. 박수 좀 주세요. 하려면은 제가 강의를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한 10분만 더 하고 질문 받을까요? 어쩔까요? 예, 그러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9시요? 9시 20분에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요? 10분 강의하고 10분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는 거죠? 아니요. 오늘은? 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예. 차에서 하는 걸로. 아까 이제 서태후 설명을 하다가 말하는데 혹시 책 있으신 분은 16쪽입니다. 없으신 분은 듣기만 하시고. 안 오신 분들 일어서세요. 네. 서태후라고 하는 악녀형 그 독재자가 사랑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태후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8살 아래인 그 소환자 혹은 안덕혜라고도 부르는 환관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환관 아시죠? 뭐 내시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환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참 비극적인 것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성불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 때 국내시로 들어가면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희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자르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대요. 고려 조선시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성기만 잘라요. 근데 중국은 붙여서. 그 아래 저기 고항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무슨 의료가 발달한 것도 아닌 시대에 그걸 갖다 생짜로 자르자니. 그러다 죽기도 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되게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숨 걸고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궁에 들어가서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식구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궐 궁 안에는 남자 왕 외에는 남자가 없잖아요. 밤에는 내시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시들도 사랑을 나중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김처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황관이 그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입적을 시키죠. 그래서 유산도 물려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황관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그 자기가 그걸 잘났던 그걸 갖다가 그 기물을 그때 싸놨다가 이걸 갖다가 찾아온답니다. 그걸 갖다 묻어놨다가 그러면서 그걸 찾아올 때는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젊은 날 어렸을 때 그 돈이 없어서 이걸 찬란했을 때 그 가족들 본인은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서태후라는 사람이 이 소환자라고 하는 이 황관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괜찮은데 이 소환자를 소주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포는 그 임금 황제의 옷을 만드는 일인데 그걸 갖다 감독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하들이 처형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 원래 황관은 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궁 밖으로 원칙적으로.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궁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결국에 현지에서 소환자가 참형 이렇게 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환자라고 황관을 경호했던 경호원들도 6명이 이렇게 칼날에 목숨을 잃는데요. 나중에 이제 서태후가 소환자의 사물들, 그 개인 물품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친정 남동생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이제 서태후가 소환자를 죽게 했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소환자의 친구를 갖다가 목줄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상 서태후가 몸져 누워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황제의 그 문안도 거절할 정도로 심적인 충격이 컸다는 거죠. 마음속으로지만 사랑. 그래서 그때부터 서태후라는 내용이 절대로 사랑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던 거죠. 그리고 이 서태후는 하루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세끼 먹는 식탐이 많아서 세끼를 먹는데 접시가 100개 이상을 놔요. 100개 이상. 다 못 먹죠. 나머지는 이제 저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보면 정해졌더라고요. 하루 31kg 돼지고기, 닭과 오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100m 높이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제비가 집을 짓는데 그걸 따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먹은 사람이 장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요걸 갖다가 이제 즐기고 또 재밌는 것은 식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은 황제를 제외하고는 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태후는 자기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 앞에서 앉는 꼴을 못 봐요. 밥을 먹어도 서서 먹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궁을 서태후가 이동할 때는 전부 황관이 돼서 관리가 됐건 무릎을 꿇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나갈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제 장개석 국민당의 장개석이 국민당원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서태후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석들을 강탈하고 옷을 찢고 치아까지 뽑아내고 시체가 드러난 채로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서태후 입안에 있던 진주가 장개석의 부인 유명한 송미령 여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 문장으로 받은 여벌이죠. 장개석 부인이 송미령. 그 송미령이 신발을 장식하는 데 쓰였다. 이 소식을 듣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이 부위가 일을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과 대립할 때 일본의 만주 정부의 괴뢰 수반이 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꼭두가시 노릇을 했어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그리고 이제 1937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해서
많은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들레르라고 하는 보들레르라고 하는 그 서양의 악의꽃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의꽃. 여기 보면은 이제 요부, 판무파탈 이런 것들이 잘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들레르는 악꽃을 이렇게 출판할 때 이미 그 작가지만은 말하자면 성관계가 문란했기 때문에 매독이 걸려 있었고 또 창녀하고 이렇게 매춘부 딸하고 애인 관계가 있고 자살도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여기서 이제 이 작가와 돈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들레르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죠. 여러분 작가가 왜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돈에 대해서 뭐 초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철학적, 문학적인 뭐 의미를 찾는다고 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한 욕구가 왜 없겠어요? 국보 뭐 양주동 박사라고 있어요. 유명한 국어학자. 그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존경받는 분이 공짜로 원고를 쓴 적이 없어요. 반드시 돈을 먼저 입금시키고 글을 써줘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 학자는 불로소득이 없잖아요. 뇌물 받을 적도 없고 뭘 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략하면 살 수밖에 없고 교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지만 생활하고 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쓰거나 뭐 없죠.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략할 수밖에 없고 책이나 어떤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품위유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어디 가면 친구들은 교수들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네가 좀 돈 내라, 참여 좀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애경사 가서 뭐 적게는 못 하고. 그런데 교수가 무슨 땅에서 돈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궁금해라는 것이 뻔하거든요. 조금 교사보다는 더 받지만.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도 이제 이 보들레르를 쓸 때도 너무 이제 가난하고 힘들보니까 이 책을 써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풍기물란지로 걸려가지고 금지도서가 된 거예요. 금지도서. 그래 나중에 이제 다 제가 쓴 책들 나중에 다 풀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은 다 똑같구나. 이제 이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돈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출판사도 그래요. 이건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 출판사도 돈 되는 책을 출판하려고 하지 무슨 뭐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출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철학 이렇게 형사 출판사 같은 데는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써요. 그냥 이렇게 재미가 있건 없건 내줘요. 왜냐하면 거기는 재밌게 안 만들어도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교재를 쓰면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걸 노리고 출판을 해주지만 예를 들면 이런 대중소설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원고 던져줘 보세요. 절대 안 내줍니다. 절대 안 내줘요. 왜냐하면 유명 작가가 아니고 이 책이 팔릴 것 같지 않은데 한 500만 원, 600만 원 그래가지고 내줄 리가 없죠. 요즘 인문학 서적이 안 팔리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자비로 출판해 본 적은 없어요. 교수님 안 되겠습니다만 더 연구합니다. 더 쓰고 더 기다리고. 그래서 꼭 출판사에서 인쇄를 갖고 저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도 어렵게 이렇게 섭외해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철학책은 제가 원고를 주면 이미 써주라고 막 요청도 들어오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작가로서의 명성은 아직은 아니니까 긴가민가 해요. 그동안에 한 5번 썼죠. 근데 이 책을 딱 주니까, 원고를 주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그 출판사 사장이 자, 3분 벌써- 남았습니다. 3분. 벌써 2권, 3권 원고가 있다고 했더니 아니 교수님 저희들하고 계약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을 내보니까 괜찮겠거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저작권 받을 때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원문 전체하고 자기 책을 인용한 부분을 따로 2개를 동시에 보내라고 해요. 왜냐면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한 40여 개 보는데 그 중에서 허락을 해주면서 아 교수님 이 다음에는 저희들하고 작업하시면 출판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시간 문제지 반드시 뜰 거다, 감방 받을 거다 이렇게 믿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기 사장님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저도 이제 다나죠? 네. 다 나온다요. 다 나. 하겠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 저도 애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읽어보시고 좋다고 생각되면 SNS로 전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확실히 이쁘실 거예요. 자, 이제 가입사. 자, 질문을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밤새 생각하면서, 자기가 질문할 것을 식사가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9시 전까지, 조혜정 총괄 이사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같지 않는 질문 우리가 다 제하고 질문 같은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길어져요. 자, 저기는 성 박사이기 때문에 예. 너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사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거든. 성경적인으로 한 번만 말씀을 성경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철학이 성경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베스트셀러만 그 세계 문학 전집하고 그 성경이 그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성문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어봤는데요. 우리 그 십계명에도 그 제5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자기 어떤 결혼한 부인하고만 어떤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할 수 없는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사실은 실제에 옮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적인 어떤 문란이라기보다도 어떤 쾌감이나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여성들과 다른 여자들과의 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어떤 성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보셨습니까? 질문이 아니고 강의를 하셔버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조심해서 쓰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성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성에는 목적이 있어요. 되게 크게 보면 2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째는 아시다시피 모든 자연이 그런 것처럼 종종 보존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종족을 보존해야 이 자연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2번째는 즐거움의 쾌락이죠. 프레죠.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또 연결돼 있어요. 즐거워야 누릴 것이고 누려야 자연의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연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성쾌락인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걸 왜 이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자연이 있다면 그걸 인간 존재에게 부여했을까? 그 목적이 있다. 즐거워야 자손 번식에 도움이 되지. 만약 둘이 만나서 섹스하는데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서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의 목적에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그 자연 미물 보십시오. 자연 미물. 그 작은 애벌레, 뭐 소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토끼나 이런 거 봐도 호랑이를 봐도 좁아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교믹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넘어가면은 안 해요. 근데 사람 인간에게는 자유 선택권이 있잖아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성에 있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에게는 임신과 상관없이 가임과 상관없이 섹스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부부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간이니 부부간에는 섹스를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섹스를 안 해보세요. 그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집사람이 오시니까 여기 불안하고 초조하네.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있고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섹스에 대한 얘기 없느냐? 가장 많은 데가 성경이에요. 여기 제가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선악과에 나오는 이브라고 하는 여인네가 결국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네를 유혹해서 첫 번째는 판문파탈로 보거든요.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걸은 존재가 아담 아닙니까? 남자가 노동을 해야 음식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수고를 해야 밭에서 수확물이 나오고 물론 여자는 출산에 보통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도 받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브가 판문파탈이다.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서양 화가들이 그게 하나의 주제가 돼가지고 이브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아담은 이브의 병풍처럼 장식품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게 이렇게 묘사되는 그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삼손과 드릴라 아시잖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 천하장사 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으로 유행을 하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그게 나시린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힘을 잃고 말하자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때는 사사라고 그랬죠. 왕 대신에 사사는 종교, 정치, 사법 총 지도자예요. 삼권을 쥔 최고 지도자가 사사인데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사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을 잡아서 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드릴라를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뭐냐? 머리털이 자라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순간에 머리털이 이렇게 다시 길어가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그 다곤은 이제 이방신인데 신전 기둥에다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 해가지고 그걸 힘을 써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장렬하게 치유를 마치는데 그 삼손이 생전에 죽인 사람 숫자보다 그때 같이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삼손을 영웅화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드릴라로 하는 이 악녀의
꾀에 빠져가지고 일생을 망친 사람이 바로 삼손이거든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삼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시아버지하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며느리하고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까 질문의 요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와 성은 어떤 관계냐? 제가 누구한테 박수홍 목사님과로 성으로 적극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부 관계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문학과 이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절대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그 남편이요, 네 아내 젊은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성을 통해서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의무도 되지만 또 아내의 의무도 돼요. 그래서 함부로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상대방이 요구할 때는 웬만해서 거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아시죠? 주로 이제 여자가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막 하면은 신고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성폭행죄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거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걸로 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예. 마무리 지게 박수! 생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푹 주무시고 내일은 10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나오시고 내일은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 이렇게 질문 이제 한 시간 하고 이렇게 여행 스케줄은 이수영 우리 저기 여행 박사가 짤 거예요. 저기 그냥 100만 원 받으세요.